세금은 아닌데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게 준조세인데요. 세금은 사정이 힘들어지면 깎아주기라도 하지만 준조세는 분할 납부는 해줘도 깎아주는 경우는 재난이나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을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와 소득의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와 건강보험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이리암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기울어지는 동장이고 또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곱지 않은 인식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학개미라는 애칭으로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또 지수도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익은 수익이겠죠. 우리 사회는 수익이 있는 곳에 조세나 준조세가 따르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10만 명의 확진자를 넘기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팬데믹이 끝을 향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입된 많은 경제적 비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를 대비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가입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죠. 각각의 가입 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매달 받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보수 월액보험료와 또 만일 급여 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3,4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소득 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이 기준이 2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이 세 가지를 점수화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수입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을 통해서 함께 이용하도록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먼저 주식거래 관련 세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본 후에 주식 관련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에는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로 거래 시에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으로 살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이지 세금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증권거래세는 시장에 따라 다르고 2023년까지 단계별 인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세입니다. 주식을 배당 시점에 보유해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15.4%의 세금인데요. 여기서는 순수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된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발생한 차익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RBGTV는 세무 관련 채널이 아니라서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세무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배사 근연기라 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한 후에 종합적으로 과세한다고 하여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따로 떨어뜨려 별도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들 소득은 통상 연속적인 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되면 일시에 큰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과 분류해서 별도로 과세한다 하여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상 동일한 종류의 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하는 방법에 따라 종합과세 방법과 분리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과세란 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과세 표준을 산출한 후에 구간별로 누진세액을 적용하여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하는 소득 중에서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시마다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납세 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과세 소득 중에서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 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분리과세를 하면 보통은 조세 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지며 선택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는 수령시에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종결처리됩니다. 하지만 연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편입되어서 누진과세하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식투자소득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반영하는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반영합니다. 주식투자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식 매매 차익, 즉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시점입니다. 이 소득을 연속성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를 하든 매매로 인한 차익 실현, 즉 양도수익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소득만 남겠죠. 그래서 배당소득만 더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모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받는 배당수익은 금융소득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아직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각 기관 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배당소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에 의한 배당소득과 매도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인 분류과세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배당소득만 금융소득에 포함되어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인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소득 월액보험료나 지역가입자의 소득 점수 그리고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 기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거라는 건 어떠한 해명을 한다 해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전에도 빠듯하거나 적자 재정이었는데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추진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4분기에 이를 1,000만 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의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게 되겠죠.
물론 하한 금액을 5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다시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영 금액 한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3년 1월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 변경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소득세 항목을 8가지에서 9가지로 개편한 것으로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양도나 환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배당소득 중 일부가 넘어오게 되고 또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 양도세가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도 확대되어 반영됩니다. 다만 주식의 손익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손금 2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해에 과거 5년간 손실금액을 정산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시작연도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결손금 2월연도 시작은 2023년도부터겠죠. 다시 말하면 2022년도에 결손금이 있다 해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이때 주로 국내 상장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상품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관계되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말씀드린 이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소액주주분들은 안심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공매도나 대주주 탈출 투매가 주가의 시장을 흔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설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변경사항입니다. 건강보험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파장을 불러올 하반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의 금융소득과 연계되고 또 반영금액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면 건강보험료는 물론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셨겠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주식의 투자로 인해서 생긴 양도소득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지 세금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든 시기 즐거운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만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건강보험료 변경 제도에 대비하여 현명한 건강보험 테크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RBGTV 리암입니다.